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홍대입니다. 사당사리님이랑 같이 이제 임장을 하려고 홍대에 왔고 다녀올게요. 결론적으로 절대 할 수 없다. 올 수리가 들어가야 될 수준이거든요, 사실. 지금 쓰레기를 1,000만 원을 산 거예요. 8천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모든 걸 다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바꾼다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적금들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고시원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시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작죠? 평소랑은 다르게. 왜냐면 여기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말해야 된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되게 오래된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하고 한 번도 수리를 안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되게 저렴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밸류업하는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2층이랑 3층이거든요. 이렇게 큰 리모델링은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 실수를 하고 막 방황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저희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다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이 한두 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 대표님이랑 같이 이 고시원 리모델링을 맡게 된 송윤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오셔서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봤어요. 그때 이제 좀 한숨을 쉬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지 저는 감이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어렵죠. 시공해야 될지. 네. 돈을 사실 많이 쓰면은 뭐 시공이 어렵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좀 한 부분 한 부분 좀 짚어주시면서 네. 전체적인 예산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네. 한번? 일단은 여러분 딱 봐도 여러분 쉽지 않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답은 교체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도배거든요. 이 도배를 싹 바꿔야 될 것 같고, 여기 밑에는 또 희한하게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칙칙함의 근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문, 창틀, 저기 위에 몰딩 이런 게 지금 다 체리우드, 칙칙한 나무색이잖아요.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전부 다 이제 칙칙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 칙칙함의 근본인 색을 화이트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뭘로 통일을 하죠, 그럼 얘는? 이거는 답은 페인트밖에 없습니다. 아, 페인트로 도색을 여기를 하면 다 하얀색으로 바뀌는. 그쵸,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번 정도면 도색이 되는데 이거는 한 3번 정도는 해야 저희가 원하는 화이트 색깔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이런 나무 부분을 이제 화이트로 다 도색을 할 거고, 이 도배도 싹 화이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와보시면 위에 조명도 부분 꺼져 있는 게 있고, 이런 조명이 꺼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방인데, 주방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조도가 너무 낮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복도도 꺼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좀 환하게 보이려면 조도가 좀 쨍한 색감의 그런 조명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데도 기름때 너무 많이 묻어 있죠. 네, 얘도 지금 보면 되게 오래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싹 다 교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싱크대도 보면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갔다고 하죠. 네. 이렇게 나무 부분이 좀 사가가지고 네. 이런 거는 페인트로 도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싱크대. 얘는 싱크대는 다 교체를 하고요. 네, 싱크대 교체를 할 거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냉장고가 사실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체보단 페인트를 해보는 게 어떤가. 아, 얘를 전부 다? 네, 어차피 이거 지금 나무 부분 다 페인트 하면서 말씀드리면 같이 해주시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그래서 한번 요청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거거든요, 사실. 이런 이게 거는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여기 업체에 전화하면 이 부속품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모델이 오래된 모델이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해도 비쌀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리시는 게 어떤가. 아, 천 같은 걸로요? 네, 패브릭 포스터 같은 걸로. 역시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릴 생각 한 번도 못 하셨죠, 지금, 그쵸? 네. 가리면 된답니다. 맞습니다. 가려봅시다.
일단 이 화장실 문이 기본적으로 이걸 방화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정말 그 비상구 방화문이잖아요. 이것도 칙칙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페인트 할 때 같은 톤으로 얘도 페인트를 칠할 예정이고. 문도 전부 다 페인트로 되는군요, 이게. 그쵸.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일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다만 이거 보시면은 그 세면대 이런 게 옛날 그 누런 세면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되게 올드해 보이는 포인트여서 이런 올드해 보이는 세면대를 싹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좌변기가 있는데 저쪽 부분도 사실 타일이 금가고 깨져 있는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보기가 싫어가지고 저런 부분을 좀 가려보는 게 어떤가. 함 같은 거를 놔서 휴지나 이런 거를 좀 적재할 수 있는 곳으로 아니면은 여기 청소 도구 같은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구성을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포인트는 저 상태로 유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걸 뭘 가리든 뭔가를 설치를 하든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샤워실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명 색이 이렇게 누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좀 돼요. 이런 조명 색도 좀 밝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제가 제일 고민인 부분이 이 폼블럭 부분이에요. 이게 샤워실이고 춥다 보니까 이 타일 위에 이런 식으로 폼블럭을 전체적으로 다 붙여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 폼블럭이 제대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곰팡이가 끼고 물때가 묻어가지고 냄새도 나고 육안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부 다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전부 실리콘으로 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체 끈끈이로 붙여놓은 거 플러스 실리콘까지 마감을 해놓으셔가지고 이거를 제거하고 이 실리콘도 다 밀어가지고 제거하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이 상태로는 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이 상태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기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재질상 여기 위에 페인트를 칠해도 한 몇 달 만에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몇 달 유지용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교체하거나 얘를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기가 완전 곰팡이 덩어리였어요, 구석탱이가. 그런데 청소 이모님이랑 깨끗이 청소를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처음 봤을 때보다는 좀 진짜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낡았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가 없는 곳이긴 하거든요. 이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쪽도 세탁실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폼블럭이 다 붙여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로 방지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게 폼블럭을 붙여놨어요. 여기도 창문 쪽에 폼블럭을 붙여놓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탁기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용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는 김에 한 번에 다 한다면 여기도 폼블럭을 다 제거하고 페인트로 도색을 하는 건가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방을 점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을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비품들이나 청소용품들 이렇게 보관하는 용도로 이 방을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불필요한 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여기에 버려야 될 게 반 이상이에요, 사실. 때문에 폐기할 것들 좀 폐기하고 이런 비품들은 따로 그냥 보관하는 창고를 마련해서 두고 여기 방은 이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방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그러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쵸.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방이 너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러냐면 창고가 있어야 되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쪽에 창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창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3개의 창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있는 창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중간에 있는 창고입니다. 저는 못 들어가고 피디님만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캐리어가 전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저 캐리어를 전부 다 폐기하려고요. 네, 폐기를 하고 여기도 비품을 둘 수 있는 곳으로 좀 쓰려고 해봅니다. 오른쪽 바닥 쪽 보시면 되게 전선이 막 엉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런 거는 전기기사님을 한 명 불러가지고 깔끔하게 싹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 다 끝나고 나서 전기기사님 한 명을 불러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창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 방이 되게 불필요한 거고 창고를 보여드리는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창고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보면 이렇게 창고가 있고 안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버릴 게 많죠. 그래서 여기를 다 일단 버려야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창고가 사실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저 방을 놔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전혀 없죠. 그러면은 수익이 3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가 공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에 여기가 공실이 되게 많았어요. 공실을 그냥 이대로 채울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밸류업을 해서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밸류업을 해서 채우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금 여기가 3층인데 3층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다 일단은 다른 데서 지내시라고 한 다음에 여기를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딱 뻗었을 때 어때요?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고시원에서 굉장히 큰 방이에요. 원래 이렇게 뻗으면 미니룸은 이렇게 뻗었을 때 손이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돼요 원래. 여기는 쭉 뻗어도 안 닿죠. 이 정도면은 고시원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여러분, 이 인테리어는 바꿀 수 있지만 구조는 못 바꾸잖아요. 제가 여기를 되게 좋게 봤던 게 구조적으로 되게 훌륭해서 방이 넓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되게 티가 잘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되게 좋게 봤던 게 있었어요. 그럼 대표님, 여기 방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했던 고민이 이런 가구랑 침대를 그대로 가지고 갈까 바꿀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이거는 페인트를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노력을 들인 만큼 뭔가 티가 확 나야 되는데 인테리어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얘네들은 폐기하는 게 플러스일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침대도 전부 다 폐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아, 다 빼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아예 공실을 만드는 거죠. 얘는요? 냉장고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게 방마다 있는데 그럼 그 개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전부 폐기하고 교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일단 전부 다 폐기를 할 예정이고, 기본적으로 도배 이것보다 조금 더 한 층 더 밝은 걸로 네. 좀 더 쿨화이트한 느낌으로 바꿀 예정이고, 지금 이게 올드해 보이는 장판 이런 것도 지금 좀 밝은 걸로, 깔끔하고 밝은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고리 같은 것도 되게 디테일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 되게 올드해 보이는 포인트예요. 이런 문고리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쪽에도 다 전부 다 지금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쵸.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런 나무 부분을 전부 다 페인트로 도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봤는데 뭐 정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이 고시원에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문제는 좀 칙칙하다는 거예요. 그 칙칙함은 되게 디테일적인 포인트에서 올드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 나무색이라든지 뭐 문고리, 뭐 장판색, 조명색 이런 포인트들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되게 칙칙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타겟층을 하려는 게 4050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것보단 환하고 넓어 보이고 뭔가 깔끔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뭐 조명이나 색깔을 화이트로만 맞춰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인테리어가 확 살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다 보셨으니까 네. 좀 자리를 이동을 해가지고 견적이랑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시원을 한번 보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 4천 정도 예산을 생각했는데 돌아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 좀 심각하네요. 그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4,000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고 거의 이제 곱하기 2배, 8,00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기류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최대한 이제 절감을 해야겠지만, 아무리 절감을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6, 7천 되지 않을까. 6, 7천. 6천 후반에서 이제 7천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무리 절감해도. 공투하실 분 구합니다. 제 예상 8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그 8천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네. 항목별로 좀 나눠서 한번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일단 리모델링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철거 및 폐기예요. 여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방이 많잖아요. 이 침대 하나, 가구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철거 비용에서 일단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걸 놓친 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규모만 해봤잖아요. 그쵸. 해봤자 쉐어하우스 뭐 방 3개, 4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바꾼다. 그러면은 이거를 철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꿔주시는 분이 원래 알아서 가져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철거에 대한 견적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집기류들이 많고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와, 철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철거 비용이 1,000단위가 일단 나오니까. 그러니까 철거 비용만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를 1,000만 원을 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철거 비용을 일단 무시를 못하고 저희가 페인트를 해야 되는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방 개수도 많고 복도가 양옆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 비용이 가장 많이 견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페인트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대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페인트 비용이 2,000만 원. 네, 2층, 3층 합쳐서. 저희가 제일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사실 페인트예요, 페인트. 2,000만 원대가 나온다는 거죠? 2천만 원대가 나온다는 거죠. 2,500 잡으면 되겠네요, 일단. 2,500 잡으셔야 되죠. 그러면 1,000이랑 2,500 하면 지금까지 3,500이고. 네, 지금까지가 3,500이고.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올 수리가 들어가야 될 수준이거든요, 사실. 모든 걸 다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바꾼다고요? 네, 뭐 벽 타일, 바닥 타일, 천장, 조명, 세면대, 거울 이런 것까지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을 때는 사실 거기를 방수 페인트로 시공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네. 아까 촬영 끝나고 다시 가봤어요. 혹시 몰라서 다시 가봤는데 거기가 타일이 좀 뜯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하면은 타일이 우수수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에 계신 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타일을 다 깨내고 거기다가 타일을 새로 바르는 걸로. 네. 지금 기존에 있던 타일에 덧방을 해놨어요. 근데 그 덧방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일 것 같아서 나중을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다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덧방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타일 위에 그냥 그대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타일을 다 깨내고 세면 바닥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딱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비용을 아끼려고 타일 위에 타일을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타일이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게가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 덧방이 이제 3번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타일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무게 때문에. 네,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일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면은 진짜 안에 샤워하시다가 그쵸, 발이 큰일 찔릴 나죠. 수도 있고 네.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큰일 날 거라서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거기를 타일을 전부 다 깨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안에 변기랑 뭐 이런 거 다 바꾸는 거죠? 네. 이게 유지를 하려면 유지를 하는데 유지를 할 수 없는 수준인 게 사실 일단 독일유들이고 같이 가보셨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그러면은 거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2층, 3층 합쳐서 한 1,000만 원 후반대 나오지 않을까. 1,000만 원 후반대. 네. 왜냐면은 샤워실이랑 화장실이랑 해서 총 4개예요, 여러분. 1,500만 원. 네,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벌써 5,000이네요? 네, 벌써 5,000이죠. 쉽지 않네요, 여러분. 왜냐면 방이 거의 6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5,000이고 나머지는 침대랑 뭐 조명이랑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여러분 봐봐요. 60개잖아요. 그러면 침대 하나에 10만 원만 잡아도 60개면 600만 원이에요. 원이에요. 그리고 조명이랑 뭐 이런 거 2만 원짜리 묻는다고 해도 이게 거의 진짜 1,500단위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6,500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거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끼려고 해도 진짜 최소한으로 해도 거의 7,000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네. 또 창문이나 간판이나 그쵸. 이런 데 시트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비용 한 500만 원 하면은 진짜로 아끼고 아껴도 7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주방도 있으니까. 주방도 있으니까 공용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6천만 원까지 다운시켜 보는 게 지금은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 6,500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땐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다 하는데요? 다 2층, 3층 다 하는데 2달 정도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같이 보고 들어보니까 2달 정도 걸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수익에 손실이 있지 않나요? 맞죠. 다 빼고 거기가 이제 2개 층인데 매출이 한 1,200 정도 나와요. 1,200 정도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순수익이 한 500, 6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빼는 게 아니라 한 층씩 빼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3층을 빼고 3층 먼저 진행을 하면은 2층은 그동안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일단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층이 다 진행되고 나면은 3층 방세 올려서 채워 넣고 그 다음에 2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나머지를 채워 넣으면은 이제 예상 매출이 한 1,800에서 1,90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3,4멘트나 에어비앤비 인테리어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고시원 인테리어는 처음 해보시는데 훨씬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3,4멘트 에어비앤비는 해봤는데
고시원 창업은 처음이신 분들한테 대표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은 뭐 싱크대 하나, 뭐 세면대 이거니까 그냥 마대에 넣어서 버리면 되거든요. 아니면 폐기물 업체한테 연락해가지고 몇천 원 주면 떼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방이 한 개였다가 갑자기 60개로 늘어나 버리니까 똑같은 것도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결국에 가성비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규모가 커지면서 나오는 변수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예산을 짤 때 저처럼 그냥 대충 러프하게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유튜브에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정확한 예산을 좀 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철거 비용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와,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게 초보적인 것 같지만 생각 못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도움되는 정보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제가 시행착오 겪는 것들도 많이 좀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시도하실 때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컨텐츠를 찍어봤고요. 네, 오늘 전문가 윤미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